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권력을 갖는지에 대한 상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독재가 아닌 삼권 분립이기에 북한처럼 사람 한 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을 나누어 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왜 대통령 자리를 욕심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 인사권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본인의 성향에 맞는 사람으로 뽑을 수 있죠. 그리고 국무위원 중에 각 부의 장관을 차출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은 임기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대통령이 원하면 뽑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잘라버릴 수 있죠. 또한 사법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사법부 최고의 수장이 대법원장이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가 동의를 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대법원에서 일하는 판사인 대법관도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죠.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에서 비록 삼권 분립으로 행정부와 사법부가 동등관계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법부는 대통령의 손아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거기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소속 민주당은 대법관 16명을 증원하자고 했죠. 이것이 무슨 의미냐? 현재 대법관은 14명인데 여기서 16명을 증원한다면 총 30명이 될 거고 그중 과반수인 16명은 민주당의 뜻대로 추가되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대법관이기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대법원이 민주당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죠. 거기다 대통령은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 고위 간부들도 최종적으로 임명할 권리를 갖기에 사실상 대통령을 견제할 세력은 국회의원밖에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는 보시다시피 여당인 민주당이 50%를 초과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여소야대 상태이기에 대통령이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면 국회의원들이 저지할 힘이 있었지만 이젠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5개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재판중단법과 면소법 개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독재 시작이라며 우려를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죠. 또한 대통령의 강력한 권력 중 하나는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면 헌법재판소에 정당 해산을 요구하여 특정 정당을 와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위력적인 것은 여기서 헌법재판소 소장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대통령 권력은 몇 가지 있는데 우선 본인이 필요할 때 임시로 국회의원들을 모을 수 있는 국회 소집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대통령 거부권을 갖는데 국회에서는 법률 제정 시 국회의원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거부권 행사 시 국회는 다시 표결해야 하는데 이때는 제적인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이전과 같으나 출석인원의 무려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다시 통과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국회에서 발의된 사항은 무산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실제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많이 행사했죠. 그리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을 가지기에 우리나라 군대를 움직이려면 국방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명령이 필요하죠. 국가 비상사태에서는 군사상 필요할 경우 계엄령 선포도 가능하고 범죄에 사면 감형 복권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권으로 각종 정치범들이 특혜를 받아 감옥에서 풀려난 사례는 많죠. 그리고 헌법 개정을 국회에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소추 특권이라고 해서 대통령 재직 중엔 저지른 범죄에 대해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